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 그냥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파이썬을 사용해서 제슨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카메라 이미지를 다룰 때 사실 아무래도 카메라가 이 이미지 센서가 데이터가 양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 비전 연구실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C++로 최적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가 아닌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슨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슨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퍼블리시하는 토픽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그 전에 이전 시간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카메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 있던 그 노드, 이런 강의 노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슨 헥스 나노에 있는 CSI 카메라를 클론을 해왔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전번 시간에서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긴 커맨드 라인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커맨드 라인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카메라 화면이 나와야지 제대로 카메라 연결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직접 잘 반응 속도가 괜찮은지도 살펴보세요. 이 과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종료는 터미널에서 컨트롤 C로 가능하고요. 전에 우리 센서 ID 0번, 플립 메소드 2번으로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OpenCV4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CV란 이제 오픈 컴퓨터 비전이라는 뜻인데요. CV가 컴퓨터 비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로스를 설치하면 오픈CV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전 프로젝트들을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아무래도 오픈CV 2 버전보다는 오픈CV 4 버전에서 여러가지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해결된 문제들도 있고 좀 더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할 겸 같이 오픈CV 4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그럼 이 로스가 오픈CV 4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설정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하면서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이라고 했지만 제슨 헥스 나노 이 분께서 이미 이런 필요한 것들을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에는 오픈CV 설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슨을 라즈베리 파이를 쓰지 않고 제슨을 사용하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GPU 코딩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쿠다 툴킷을 같이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스크립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2시간 30분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거 실행시켜 놓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이번 강의 끝까지 듣고 이제 2시간 30분 해야지 라고 하시면 일단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가 다 들으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해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2시간 30분 동안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뭐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있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슨 헥스 나노 분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니 이 레퍼런스도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안에 있는 CV 브릿지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가 새롭게 설치한 오픈CV4 버전을 바라보도록 뭔가 설정을 수정해 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 커맨드 라인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CV
OPT의 로스의 멜로디, 이 실질적으로 로스 프로그램 파일들이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CV 브릿지로 들어가셔서 이 CV 브릿지에 있는 CMake 파일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오픈CV를 바라보고 있던 것을 오픈CV4를 바라보도록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수도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쳐줘야겠고요. 자, 이제 이것을 들어와서 네, 여기서 이 커맨드 라인 이 줄을 검색을 해줍시다. 비슷하게 생긴 게 많죠. 그리고 양도 길고. 네, 바로 여기인데요. 대략 96번째 줄이네요. 이 96번째 줄에 있는 이 뒷부분 유저의 include의 OpenCV를 바라보고 있던 기존의 것을 OpenCV4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들었고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는데 앞에 제가 수도를 붙였죠. 이걸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CMake 파일을 고쳤으니까 CMA SDS를 해주셔야겠죠. 이제 여기 있는 캐켄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CMA SDS를 한번 해줍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돌려놓고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 토픽으로 퍼블리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제는 데스크탑 예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CSI 카메라, 재생 나노 카메라와 일반 웹캠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웹캠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웹캠 예제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은 데스크탑에서 저는 진행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웹캠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인데요. 근데 그냥 뭐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럼 웹캠 연결하고 웹캠 프로그램 켜서 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 어떤 것이 숨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받아 들여온 웹캠 이미지를 바로 로스 메시지 타입으로 바꾸어서 퍼블리시 하고 있는 것을 화면에 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말로만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실행시킨 다음에 RQT를 통해서 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데스크탑에서 실행하신다, 데스크탑에서 웹캠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 세 라인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CSI 카메라를 통해서 먼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세 줄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강의를 찍을 때 제슨 나노로 찍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세 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로스코어 켜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행시킬 이 퍼블리셔를 실행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키면 아까처럼 뭐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터미널만 나오고 끝이에요. 지금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데 퍼블리시 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이 라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네, 여기 살짝 버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늘려 주셔야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손을 움직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카메라 연결 확인했던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RQT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너무나 느려졌네요. 네. 설정을 좀 바꿔주고 보시면
지금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미지 뷰 노드인데요. 이 이미지 뷰 노드가 이것을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아까는 바로 카메라 이미지를 바로 가져왔지만 그게 아니라 가져온 카메라 이미지를 이 CSI pub 이 처리해서 로스에서 사용되는 CSI 이미지라는 토픽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또 하나의 노드인 이미지 뷰로 보고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크티클 F는 종료를 하고요. 이 이미지 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지 뷰도 지금처럼 노드인데요. 어떤 노드이냐면 로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노드로 어떤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툴이냐? 퍼블리시 되고 있는 이미지 토픽을 바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이미지 뷰를 캐킨 워크스페이스 위치에서 실행시켰죠. 그런 다음에 이 화면에서 제가 손을 뻗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캐킨 워크스페이스로 가보면 제가 찍었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찍었던 제 오른손이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겠죠. 나중에 종료시키고요. 카메라도 종료시키고, 지금처럼 저는 이제 강의를 녹화도 하고 있고 로스도 켜놓고 이미지까지 다루다 보니까 제슨이 많이 힘들어하고 매우 뜨거워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찍거나 카메라 종료하고요. 사진도 먼저 뭐랬지만 종료하고 이미지 뷰도 종료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설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지 뷰 사용하시는 방법. 이미지 뷰는 로스런 이미지 뷰로 설정을 하고요. 뒤에 매개 변수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한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등호는을 붙여주신 다음에 슬래시를 붙여주시고 보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 토픽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캠을 사용하신다면 웹캠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CSI 이미지를 사용하신다면 CSI 언더바 이미지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 토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웹캠 퍼블리시죠. 웹캠 퍼블리시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SI 퍼블리시 하는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랬듯이 임포트부터 살펴봅시다. 임포트 부분, 로스파이 임포트하고 오픈CV 임포트 해야겠죠. 오픈CV 임포트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CV2를 임포트하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CV2를 임포트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센서 메시지의 이미지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스에서 주고받는 이미지 토픽의 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오픈CV는 CV에 있는 맷이라는 형식을 사용하고요. 로스는 센서 메시지에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 이미지 형식 사이에서 호환을 위해, 스위칭을 위해, 서로 전환을 위해서 CV 브릿지라는 패키지에 있는 CV 브릿지라는 이 클래스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CV 브릿지가 결국은 해주는 게 오픈CV 이미지를 로스의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현재의 일인데요. 이때 우리가 CV 브릿지 앞에서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오픈CV4 설정을 해주면서 CV 브릿지가 오픈CV4를 바라보도록 바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다음 비디오 스트림 설정입니다. 오픈CV를 사용하면서 웹캠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캠 비디오를 이용하기 위해선 비디오 캡처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비디오 캡처 안에 지금 0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웹캠이 여러분들이 웹캠 2개, 3개, 4개를 사용하신다면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비디오 캡처 클래스를 생성했으면 이 안에 여러가지 세팅 값들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픽셀, 세로 픽셀 사이즈 적어주고요. FPS라는 것을 적어주는데 FPS가 frame per second라는 것의 약자로 1초에 몇 번의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져갈 것인지 결정짓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실 이 프레임 레이트를 그러면 그럼 클수록 좋겠네 해서 뭐 300으로 해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의 데이터 시트나 스펙을 보시고 그 이상으로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너무 높아지면 에러가 납니다. 빌드할 때.
그래서 이 지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제 init 노드 퍼블리셔 생성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봤었죠. 유념하셔야 될 게 위에서 임포트 했던 cv 브릿지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주는 것이 보입니다. 퍼블리시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스파이가 꺼지지 않는다면 무한 루프를 돌고요. 앞서 선언했던 비디오 캡처 클래스에 있는 rea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 형식은 지금 오픈CV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CV 형식이기 때문에 토픽 퍼블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바꿔주기 위해선 CV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V 브릿지에 있는 CV2 to 이미지 메시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픈CV 형식의 이미지를 로스에서 사용하는 센서 메시지의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여러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JPG가 있고 PNG가 있고 이미지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미지 형식은 BGR8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RGB도 있고 HSV도 있고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토픽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료 처리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앞서 생성했던 비디오 캡처 클래스가 이제 내부적으로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자를 소출시키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해두었는데요. 만약에 직접 오픈CV 안에 방금 같은 그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는 IMshow라는 환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석 해제하시면 따로 이미지 뷰 로스 노드를 실행시키지 않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지금 현재 할당받았던 자원을 항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리턴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에 관련돼서 이제 종료 처리들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웹캠이 아니라 CSI 카메라를 퍼블리시하는 CSI PUB라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틀었던 게 사실 이거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겠고요. 소스 코드로 바로 가보죠. 소스 코드로 가서 살펴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CV 브릿지 임포트하고 센서 메시지 이미지 임포트하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크게 설명드리자면 이 함수 하나가 새로 추가됐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가 도대체 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함수가 뭔지 살펴보면 결국은 함수가 선언되자마자 바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이 값들은 이 문자열 안에 들어갈 여러 매개 변수들의 어떤 그런 것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길다란 이 문자열이 도대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다란 문자열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강의 초반에 카메라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긴 커맨드 라인을 입력했던 거 여러분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이 위에 있는 긴 라인을 잘 살펴보면 NV, ARG, US 카메라, SRC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래에 있는 길다란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대응되는 그러한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냐? 이게 지금 비디오 파이프라인을 다루는 그런 커맨드 라인이거든요. Gstreamer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비디오 파이프라인을 다루기 위해서 긴 커맨드 라인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파이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열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센서 ID 0번, 플립 포맷 2번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 비디오 캡처 클래스 선언할 때 여기 이 GStreamer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플립 메소드를 2로 바꿔줬습니다. 기본은 0으로 돼 있으면 뒤집어서 보일 텐데 여기서 2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display with height 이런 거 바꿔주면은 이 카메라 GStreamer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지 않고 제가 뭐 하나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미지를 스트리밍하는 웹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웹 서버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제슨 나노에서 찍고 있는 비디오,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그러면은 제슨 나노에 HDMI 꽂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원격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원격으로 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웹을 통해서 원격으로 보는 게 떠오르시죠? 그래서 로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여기 있는 웹 비디오 서버라는 로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pt get으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로스 멜로딕 웹 비디오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스코어를 켜주고요. CSI 퍼블리시 다시 한번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런 웹 비디오 서버의 웹 비디오 서버 이런 식으로 노드를 하나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0.0.0.0의 8080 포트로 웹서버가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이름을 크롬이나 웹브라우저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미지 토픽 이름이 CSI 이미지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로스 이미지 토픽을 지금 디텍션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웹스트림 서버가 실행됐습니다. 지금 저는 제슨나노에 있는 카메라를 제슨나노에 있는 제슨나노에서 실행한 크롬에서 실행했죠. 그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IPR라는 거 호스트네임 -i라고 했죠. 호스트네임 -i 191.168.0.1인데 자, 제가 이제 또 웹캠을 켜보고 웹캠 나와라. 네, 제가 웹캠을 켜고 옆에 있는 노트북에서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192.168.0.12죠. 네, 192.168.0.12에 8887이 아니라 8080번 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왼쪽에 있는 CSI 이미지를 누르면 네, 이게 지금 웹 서버를 통해서 이미지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개 딜레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 원본보다 웹으로 받은 게 좀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사실 저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웹서버 항상 사용하다 보면 있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도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게 RTC라는 웹 RTC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초저지연 이미지 스트리밍을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몇 번의 커맨드 라인만으로 이미지 스트리밍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엄청 빠르게 이 정도 레이턴시가 있는 거 감안해서 이 정도면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따로 구축하지 않고 로스에서 제공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종료하고요. 그래서 종료를 하고 웹서버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레퍼런스를 달아놓았으니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카메라를 로스로 달아보는 방법, 그냥 카메라 웹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로스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메시지에 있는 이미지 타입으로 바꾸고 이것을 퍼블리시 했다는 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